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박현주라고 합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저 사실은 부산에서는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타지로 와서 강의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또 어쩌면 파트너들이랑 같이 오면서 소풍 오는 기분으로 또 즐겁게 왔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주 뵙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떨리지만 리더님들한테 그냥 제가 아는 아메이 진솔하게 그냥 전해드리고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나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함께 우리 준비할까요? 라는 주제를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멘은 사실은 준비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갈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원래 꿈은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그냥 꿈이 막연하지만 교사가 되면 좋겠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직장을 선택하고 모두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꿈은 이루지는 못했지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했더니 언니는 그래도 어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일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일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준비할까요? 라는 부분을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글, 요거는 제가 찾은 건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자, 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시기에 기대 수명은 80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란 말이 무색하게 120세, 나아가서는 지금 140세 아이들 보험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와,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젠 진짜 100세 사는 거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도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건강하게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0세 시대는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120세, 우리 아이들 140세까지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도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일단 고민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몇 살까지 그럼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0세까지 산다면 나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 하시고 계신가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옛날 생각을 그러니까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세상이 요즘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드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아니 남편이죠. 남편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남편이 이제 50 중반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나 봐요. 그러면서 한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에 나는 어땠고 20대에 나는 어땠고 30대에 나는 어땠고 40대에 나는 너무 치열하게 달렸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50대가 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저도 여러분 여기는 제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쓴 거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아메이는 수단이에요. 너무 좋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 수단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수단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10대에는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었죠. 난 교사가 될 거야 라고.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요. 20대에는 치열하게 또 그것과 닮은 직업들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보냈네요. 그러면서 30대에 어느새 돌아보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 쪽에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엄청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요. 결국은 제가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한테 어쩌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에 아메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파트너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메를 하게 되면 자신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를 잘하는 나도 만나게 되고요. 뭔가 부족한 나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50대의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예전 같았으면 조금 암울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대에 제가 저를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는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멋진 인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빠른 성장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꾸준하게 이 미팅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요. 이제부터 날 지켜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냥 저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80대, 90세 제가 그 이후까지 살게 된다면 정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한 번 초대받은 인생에서 저는 참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했더니 정말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 다 리더님들이시니까 이미 저보다 더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세상, 참 빠르게 변해갑니다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진짜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요, 하루하루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미래뉴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신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다가온 것들입니다. 캐셔도 서빙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알바 하고 싶어도 알바 자리가 없어요. 20대와 40대, 50대의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에 손님들이 엇갈리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 서빙 로봇을요. 자, 그리고 챗GPT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4.0을 넘어서 5.0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며칠 전에 챗GPT의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눈 거 뒷부분에 조금 넣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챗GPT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일자리, 그것도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간다는 분들의 직업까지 뺏으려고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 요거 볼게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우리 삶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아메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만약에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어렸다고 하면 어렸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던 때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옆에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 2년 전에 쓰러지셨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은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달 500만 원 간병비는 그뜬히 나가요. 하루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4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비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들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리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얼른 저희 아버지의 간병비 보험을 넣었답니다. 뭔가를 또 준비해 놓고 건강을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더 열심히 드시게 제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환경 대기 오염 빼고 모두 중병 들었다. 이 기사를 봤는데 저는 의아했어요. 지금 대기 오염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더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이상 기후현상 되게 많이, 올해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말도 있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구가 그만큼 문제가 많이 생겼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도 지구의 병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얼마 전 기사예요.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울한 얘기만 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더 벌어진 빈부격차. 1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1분기? 1분기라고 하면은 이제 지나간 얼마 전, 몇 개월이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부동산을 샀던 친구도 있고요. 꼭대기에서 두 채 아파트를 산 거죠. 그 이자를 무느라고 남편의 월급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이사를 언니 괜히 한 것 같아. 나 그냥 주택에 살 걸 아파트 살고 싶어서 이사를 했는데 이 또 이자 문제가 너무 크네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겠죠. 자, 이렇게 보면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뭐 5분위 비율 이렇게 하고 조금 어려운 말이던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상위 소득자들과 하위 소득자들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더 잘 살게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고물가의 영향은 고소득층한테는 찻잔 속의 태풍이랍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겐 허리케인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하위층은요, 연료비 내느라 전기세, 물세 다 올랐죠. 그 내느라 더 어려워졌고요. 상위층은 이런 기회에 새 차 사자 해서 새 차 사느라고, 조금 지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조금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사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2090년에 미래 계급 전망. 사실은 계급이란 말이 어떻게 다가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뭔가가 있잖아요.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 사다리가 사라진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시리즈로 실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계층의 사다리가 사라질 거다. 그게 벌써 10년이 되었죠. 정말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2090년 미래 전망입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코로나 전의 자료거든요. 자, 서울대 유기현 교수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앞으로 1계급과 2계급과 3계급, 그 다음에 밑에 프레카리아트라고도 불리거든요. 프레카리아트 계급. 이게 비율을 보세요. 99.997%. 근데 이 직업이 뭐냐면 단순 노동자. 요즘 코로나 이후에 잠시 일하는 기기 이코노미라고 해서 잠시 필요할 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어쩌면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지 모른다라고 하거든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난 상태는 맞거든요. 그래서 1계급을 한번 보세요.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 아메이는요, 알고 보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저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상계급은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라고 합니다. 어쩌면 준비되지 않으면 이 AI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지금 대학생인 아들이 있거든요. 대학생 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말이 안 통해요. 자기들은 너무 힘들대. 근데 저희가 키울 때는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키웠거든요. 저희는 넉넉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뭐 부잣집처럼은 아니지만 근데 본인의 생각이 그런가 봐요.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거,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게 조금 암울한가 봐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부모님의 세대, 우리의 세대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견디는 시대라고.
그래서 저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를 여기서 배웠고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는 납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딱 강의에서 소개받은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딱 클릭하면 처음에 보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바로 떠요. 조금 안 좋은 장면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보통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한테 니네들은 요즘 너무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너네들은 너무 정신력이 약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저도 저희 아이한테 은연중에 했던 것 같거든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빈부격차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제목 자체가 희망 금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여기에는 99년생도 나오고요. 1999년생도 나오고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혼자 사는 고립 때문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한테 기대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잘 기르고 나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기대지 않도록 내 스스로 독립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슬프지만 그래도 현실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며칠 전에 온 올터먼 CEO예요. AI 시대. 자, 이 시대에 제가 앞으로 금방 앞에서 말한 이 시대에 우리가한테 필요한 게 가장 뭘까? 이 AI 첨단을 지금 첨단의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분이 하신 말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녀가 생기면 무엇보다 회복 탄력성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I 기술로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그 어떤 특정 기술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툴을 빨리 학습해낼 수 있는 메타 기술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적응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진 않을 거래요. 인간의 창의력은 사회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아주 앞으로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거기에 얼마나 적응해 나가느냐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그냥 봤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아요. 이 속에 계시면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여기 있어 보니까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이 일은 따라가 주더라고요. 제가 따라가기 전에 벌써 앞서서 준비해주고 따라가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사를 보면서 좀 두려우시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앞에서 많은 현실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희망을 바라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썼어요.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안 쓰고 희망을 바라봅니다라고 썼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요. 자, 현실을 정확하게 알 때 그곳에서 우리는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회피해버린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나는 회피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수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자, 알려진 비밀 아메이. 제가 알려진 비밀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겠죠. 아메이를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부류로 나뉘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 긍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죠. 아메이를 잘 모르는 사람과, 그러니까 현상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메이를 잘 아시는 분들, 본질을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메이는 알려진 비밀인데요. 다 안다라고 스쳐버리기에는 너무 값진 기회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나한테 알아볼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입견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을 깨준 건요, 저에게 신뢰를 주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많은 정보들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품을 하나씩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러면서 저의 선입견을 하나하나 벗겨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자, 본질을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 수상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안티 아메이도 가면 요거 있대요. 그런데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잘 모르니까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메이는 파는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자세히 알아보면 마트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마트를 바꾸고 내 가족이 마트를 바꾸고 내 지인이 마트를 바꾸는 일이죠. 자, 그리고 고농축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그래도 그 가격을 하지만 그 가격에 맞게 제품이 너무 좋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친구 잃는 일 아니야? 그렇지만 저는 이 속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글귀 봤어요. 진짜 가족을 알려면 라이터를 갖다 대면 된대요. 진짜 친구를 알면 아메이를 가져가면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험하셨나요, 혹시? 자, 그래서 아메이를 잘 모르는 건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잘 모르는 건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알아서 다른 데서 누군가와 사업하고 있다면 그게 더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만약에 몰라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한테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명사들, 정말 이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하고 싶대요. 자, 이분은 이 책이 부의 미래가 2006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프로슈머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상은 계속 프로슈머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이 말이 프로슈머라는 말이 귀에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밥 프록터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동기부여 전문가 시크릿의 주인공이에요. 또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력만큼 정확하게 얻어갈 수 있는 일이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 이 일은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시. 이분은 세계적인 자기개발 및 동기부여 전문가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무한하다. 더 좋은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느냐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많이 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사분면 이야기하면서 직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많이 뵌 분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낮은 리스크와 적은 자본 투자로 자산을 구축하고 커다란 부를 획득하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해요. 지금은 60년이 넘었죠. 어쨌든 이미 검증은 끝났고요. 이제 당신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잘 모르면 그냥 이것만 보고 누군가 전해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메이를 아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건이 있잖아요. 성공 조건.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하고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정말 멋진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자, 아메이 회장이자 미국 상공회소 회장이신 회장이셨던 두 번이나 역임하셨죠. 스티븐 벤 엔델 회장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빈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분이 오게 되면 이분을 대통령들이 만나 뵙게 되죠. 자, 그리고 저는 정신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준다. 자, 어쩌면 젊은 나이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큰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면서 누군가한테 함께 성공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이 수입이 노동 수입이 아니라 자산 소득이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일이 만약에 그냥 노동 수입이라면 노동 수입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모든 노동 수입을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거고 결국은 그 멈추는 날이 있을 텐데 나한테는 자산 소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 많이 받을 만큼 돈을 많이 넣을 수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다음에 로열티나 수수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쩌면 아메이 비전을 본 건 저희 아버지의 연금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30년, 40년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받게 된 연금이 300이 좀 넘어요.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8순이 되셨어요. 처음에 퇴직하실 때 63세에 퇴직하셨거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목돈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아버지 주변에 그 목돈을 받아서 자식한테 오히려 자식하고의 관계가 나빠진 경우도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한테는 지금 미안하지만 내가 7년을 더 살면서 연금을 받으면 목돈 받아오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63세에 퇴직하셨으니까 오래 사셨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연금 받으시면서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데 사실은 이 연금은 목숨 같은 연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그 연금이 얼마나 정말 가족을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돈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물론 아빠의 연금이 없었어도 저희가 돈을 보탰겠죠. 그런데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 저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빠를 만나러 갈 때, 이 나이에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를 만나러 갈 때 그래도 웃으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이들을 만날 때 용돈을 넉넉하게 주는 할아버지로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할아버지가 되어 계십니다. 근데 그 연금을 저는 아버지가 연금을 받으시면서 저 연금을 나는 어떻게 만들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나는 만들 방법이 없네 지금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아메이가 이런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듣다가 보니 공부를 하다 보니 아메이로 연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연금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걸로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본업으로 가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직장인 마인드에서 사업가 마인드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자산 소득에 대한 비전을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화이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메이 한번 볼게요. 아메이는 한국에 22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제품으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94년이 되면서 40가지가 됩니다. 제품군이. 그리고 96년이 되면서 70가지 제품군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9년이 되면서 카탈로그가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이때 원포원이라는 제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자, 그래서 미국에서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 한국의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하나가 같이 런칭되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지금 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죠. 자, 그 다음에 2000년이 되면서 이렇게 379종의 아메이 제품 카탈로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성장하면서 지금은 2000여 가지가 더 되는 제품들이 있죠. 아메이 초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회사들이 아메이를 흉내조차 못 내게 압도적인 제품을 만들어 한국 시장에 상륙시키는 것. 이게 본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모토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해가 많았지만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아메이는 제품력 때문에 살아남게 됩니다. 한국의 사업자들은 강했고요. 아메이의 선택은 현명했고요. 그래서 오해들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깔려 있는 그 기본 정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아메이 SABN 들어가시면 쇼핑과 브랜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쇼핑 하러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쓰시는 제품들이실 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품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 항상 그러셨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 5가지만 있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어떤 제품을 좋아하시나요? 저희 파트너는 세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세제를 너무 전달을 잘해서 PT 세미나 갔을 때 세제를 어떻게 전달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냐고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본사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더랬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 어떤 제품인지 진짜 열성적으로 알리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죠. 지금 새롭게 나온 25센트 라이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L400도 있고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브랜드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종합하여 자, 요거는 한번 듣고 얘기할게요. 플랫폼입니다. 제가 녹화한 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 건강검진,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이, 체성분, 더 나아가서 운동량까지 모두 고려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AI 알고리즘을 통한 My AI by 뉴트릴라이트를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개인 맞춤형 팩트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인 맞춤형 마이너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씩 그 문제를 준비해 왔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정밀 영양을 바탕으로 한 마이로그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이 여정은 계속 진행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종합적 솔루션인 DNA,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정밀 영양을 포함한 아주 종합적 솔루션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는 계속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새로운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흥분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대구의 어치버스 데이 할 때, 제가 녹화한 영상이었는데요. 혹시 가신 분도 계시고 못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99라고 해서 이제 아메이에서 정말 지금 맞춤형 영양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맞춤형 영양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진짜 진정한 맞춤형 영양으로 가려고 하면 AI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맞춤형 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걸 권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필요로 한 소비자한테 맞는 걸 만들어주는 게 그분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99%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1%는 1%도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본사에서 그 건강을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를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하나 더 녹화한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잘하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크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 우리의 건강에는 무슨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그널들을 그냥 모른 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날부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머리가 조금 이렇게 아픈 것 같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시그널들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젊은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은 건강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그널들을 이해해야만이 저희들이 건강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이 이제 당뇨를 매일 체크를 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면 그 나이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보시고 지켜보다가 한번 다음에 좀 더 안 좋으시면 병원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을 처방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을 방치해 두고 있는 거죠. 물론 뉴트리라이트 더블 X도 드시면서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숙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뉴트리라이트는 뭐를 고민했는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찾았고 이 부분에 몸의 블랙박스를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읽고 이제 개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총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리더님들한테 슬라이드를 못 보여드리는 건 좀 아쉽지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와우 소리가 아마 나오실 겁니다. 어저께 보셨던 분들은 많이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가 갈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잔잔한 시그널들을 우리는 읽어나갈 것이다. 그걸 읽으면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 솔루션을 내가 안다면 내 이웃의 솔루션을 안다면 내 가족의 솔루션을 안다면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99%의 모든 우리 인생의 삶들을 건강하게 보내고 1% 정도 아픈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큰 비전,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자라는 비전,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프로젝트 99를 했고 이 99의 결실물들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좀 단순하게 나왔지만 제가 한 번도 이걸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은 보여드려 본 적이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아메이가 가야 될 이 여정이 우리 리더님들께서 꼭 아메이 비즈니스 해야 될 이유이고 꼭 뉴트리라이트 비즈니스를 잘해야 될 이유이시고 그 외에 꼭 다른 카테고리 제품들을 종합적으로 잘하셔야 될 꼭꼭의 이유가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걸 왜냐하면 이런 비전은 누구도 꿈꾸기 힘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미래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될 이유이고 특히 우리들이 왜 내가 아메에서 잘할 수 있다고 이걸 계속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 저희가 1년에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10년도 훨씬 더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 고민을 해왔던 거거든요. 너무너무 준비된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왔고 이 시대가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 준비된 것들을 뚜껑을 열고 아름다운 선물 박스를 리더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완성본은 아닙니다.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누구랑 함께 만들어야 되냐면 리더님들 같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님들이 이제 이런 거 전도사가 되셔야 돼요. 이 헬스케어가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 몸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도사가 되시고 또 같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다운라인 혹은 내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셔서 그분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연구만 하고 있지 이걸 하시는 분이 실제 리더님들이 만들 거거든요. 세상은 누가 바꾸냐면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리더님들이 바꾸실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담고 지금 큰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구체적인 건 조금 슬라이드 없으면 조금 이해하시기 되게 어려우셔가지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나오시기 전에 자, 사실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양희 부사장님이시거든요.
부사장님이시고, 더블X를 개발할 때, 거기에서 들어가셔서 정말 핵심적인 연구를 하신 연구원이십니다. 이분이. 어제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제 아래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에 대한 기사가 났는지, 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조양희 박사님하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같이 했던데 거기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요 이야기 할게요. 도대체 변이 뭐길래 푸틴 대소변은 특급 국가 기밀이랍니다. 그래서 외국 방문 땐 특별 경호팀이 수거를 해가지고 가요. 아무 데나서 변을 보지 않습니다. 김정은도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배설물에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방금 조양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제부터 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아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왕이 큰일을 보면 어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눈으로 살피고 맛도 보고 그러면서 왕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쩌면 면역 항암제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관여하는 질병이 온몸의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광고를 혹시 보셨습니까? TV 잘 안 보시죠? 요즘 TV 한번 보시면요. 광고가 엄청 길거든요. 그 광고 속에 어떤 광고가 주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광고들을 보면서 와, 진짜 많이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넓어졌구나. 너도 나도 대기업들은 이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미용을 생각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은 광고가 유산균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균은 맞춤형 유산균은 아니에요. 그죠? 내 몸 상태, 내 장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권해주는 유산균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천차만별입니다. 균종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솔루션이라고 마이랩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장을 복제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합니다. DNA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고요. 지금 35,000명이 여기에 참여하셨대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한 그런 정보나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죠.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본인을 지금 치유해 가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클린 뷰티 메이크업 출시. 클린 뷰티 메이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아티스트리는 메이크업 제품에 스킨케어도 깐깐하게 하지만 성분 확인. 여러분들은 스킨케어 하시면서 성분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색조 화장하시면서 성분 확인하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색조 화장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놀랍더라고요. 타르크, 이거 들어보셨죠? 찌꺼기. 석유의 찌꺼기. 그리고 이게 카본 블록 색소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선명한 블랙 컬러를 내기 위해서 요런 색소를 넣어야지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품에서 이걸 없앴다가요. 어느 날 허가를 약간 유예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의 성장을 위해서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품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아티스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다 빼고 그래서 클린 뷰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건은 물론이고요. 클린 뷰티. 그래서 아메이가 추구하는 이 제품력은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곧 문제가 될 것들이죠. 녹조, 대구, 수돗물서, 독성 마이크로시스템. 마이크로시스템 들어보셨나요? 간을 좋아지지 않게 만든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뉴스 되게 좀 특이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썼던 자료인데 2021년 6월 23일에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은 서울 수돗물 깨끗해요. 아리수 수질 기준 모두 충족했어요. 라는 기사가 뜨고요. 2021년 6월 30일 불과 7일 만에 항생제 등 약물 오염된 한강 아리수소도 약물이 검출됐다라는 기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를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어쨌든 수돗물이 건강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정수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깨끗하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검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오는 배관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배관들을 통해서 또 오염물질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집에 먹는 물, 어떤 물을 드셔야 합니까? 좋은 영양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은 물이잖아요. 물을 정말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곧 다시 기사가 뜰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가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느라고 물 기사가 거의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낙동강 옆을 지나가거든요. 벌써 색깔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요거는 역사투합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기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준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어쩌면 기준을 알려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정수기의 기준. 어떤 조건을 갖춘 정수기가 진짜 좋은 정수기다라는 걸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요. 특히 항생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 제품은 NSF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은 제품이죠. 그래서 어떤 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마실 물이 어떤 물인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권한다면 어떤 물을 권해야 될지를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파트너들과 한 퀸 미팅도 있고요. 집에서 한 요리도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요즘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시간이 많이 없죠.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신검을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후방으로 빠진 친구들이 제법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음식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풍족하게 자랐지만 음식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강조하는 부분이 영양을 지킬 수 있는 비타라 쿠킹.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해주는데 저수저유 요리로 일반 조리 도구보다 영양소를 지킬 수 있는 조리 도구거든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변에서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리 미팅도 많이 하시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3년 전부터 실천해온 ESG로 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메이는. 자, 아메이의 첫 번째 제품, 에로시죠. 에로시는 저런 광고를 합니다. 미국에서. 자, 그리고, 요렇게 멋지게,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드시고 계시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공존하는 아메이 해서 ESG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자, 여러분들은 제가 앞부분에 많은 얘기들을 했고요. 이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제품들이 참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실 수 있겠죠. 한 달에 얼마 정도 우리가 생필품을 사용할까요? 이 제품을 언제까지 사용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구매하셨나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살 곳은 많아요. 선택지가 워낙 많으니까요, 요즘은. 그렇지만 제가 방금 짧게나마 얘기해드렸던 이 제품들을 하나씩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
처음 해보는 건 뭐냐면 장바구니를 한번 담아보자고요. 다른 데 가서 장바구니 담으셔도 되지만 이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우리 SABM 들어가서 장바구니 한번 담아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담아서 정기 구매하시면요. 2회차부터는 5천 원의 포인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회차부터는 만 원, 12회차부터는 15,000원의 이 혜택이 돌아옵니다. 소비자는 그냥 이 혜택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2년이면요, 그냥 아메이 마트에서 10만 원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27만 5천 원이라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주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시려면요, 아메이 유통을,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유통과 아메이 쇼핑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들. 아메이의, 캐시백의 근간은 뭐냐면 광고 유통비거든요. 특히 유통비도 있지만 광고 쪽에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제품을 제대로 써보고 학습해서 제대로 알려주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유통비를 내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학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점수를 합산해 줍니다. PB란 말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메이 제품마다 점수가 있거든요. 이 점수를 모으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달 14일에 현금으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들어갔다면 요거는 돈으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래서 요건 조금 제가 덜 못 고쳤는데 죄송해요. 지금은 BV 환산율이 1.7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캐시백이 더 많이 높아졌거든요.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아메이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연금 만들고 싶다 했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20만 PB를 모으면 저기 나와 있는 보너스 표에 따라서 3%를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6,000원. 그런데 BV가 곱해진다 했죠. 그래서 지금 1.73이 곱해지면 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폰서 요거 다 띄워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저도 누군가한테 제품을 너무 좋다고 알리겠죠. 요 이해가 되시면 다른 것들은 천천히 해 나가시면서 성장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스폰서가 계시고요. 그분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 하나하나를 써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통장에 8,400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돼요. 돈이 들어왔네, 진짜. 이게 무슨 돈이야? 라는 질문을 던졌고 친구가 그때 와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서야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이해가 됐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캐시백이 들어간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돈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이해하게 됐는데 스폰서가 있고 나, AB 모두는 각각 아메이에서 본인의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시백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점수는 합산이 됩니다. 스폰서의 점수는 80만 점이 되고요. 스폰서는 6%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8,000원인데요. 이 스폰서는 제 이하로 발생한 PB에 대한 것을 빼준 나머지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하로는 60만 곱하기 6% 해서 36,000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는 12,000원을 받아가시게 되고요. 저는요, 36,000원 다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가 전달한 AB의 몫을 빼준 나머지 24,000원을 저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B는 각각 자기가 구매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6,000원 해서.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저는 선입견이 깨지는 한 번의 계기였는데요. 스폰서가 없어도요. 우리의 캐시백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결국은 내가 피해보는 일 아니고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확인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고 그걸 확인한 순간 정말 제대로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수는 아니고요. 선착순은 아니고 노력순으로 공정한
그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가 보이시나요? 아까처럼 내가 처음 장바구니를 만들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과 함께 장바구니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으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런 핀이 있는데요. 9%를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 세 분과 함께 제품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0만 PB가 되게 되면요. 저한테는 12만 9천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하기 때문에 에이클링머니는 같이 오게 되죠. 그리고 브론즈 키트라는 선물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변과 나누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브론즈 빌더가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됐을 때 400만 PB가 정도 됐을 때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내가 제품만 쓸 건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 정도 지금은 훨씬 캐시백이 커졌어요. 제 때는요 한 5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비전을 봤었는데 지금은 브론즈 빌더라고 15%가 되시면요 장바구니 총 20개 정도 되거든요. 되시면은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안 하셔도 되죠.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확장되시면 SP 1000만 점을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1000만 점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요. 매달 나오는 캐시백이 생기고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라는 게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봉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연봉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짜 멋진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고요. 해외여행 가실 수 있고요. 상속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기 보시면 15억 건물의 자산 가치를 가졌다고 하죠. 자, 수입의 확장을 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제가 내년에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정화된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이 확장되면 너무너무 부러운 핀인데요. 월 1000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0만 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만 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을 원하십니까? 아메이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푼돈 같지만 나중에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수입입니다. 매달 평생 증가 상속. 자, 이 일이 있으려고 하면요. 이 미팅장에 같이 배우는 사람들을 늘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추가 수입, 재정적 자유, 자신만의 사업, 더 많은 시간. 개인적 성장 다 가지시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하나에 꽂히신다면 아니면 어느 하나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아메이를 더 열심히 알아보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희 아버지 생신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집에서 하면서 마음 아팠던 건 엄마가 그 옆에 안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모두들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서 아버지를 축하해드리고 더 건강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왔네요. 물론 돈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편안해 하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렛츠고! 자, 이루, 자, 저희 파트너들과 팀워크 다지러 다녀왔거든요. 색색의 옷을 입고 색색의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아메이는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는 일이더라고요. 스폰서님과 함께 하고요.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멋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드림월드라는 멋진 시스템 안에서 계속 배워나가다 보니 할 수 있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아메이를 잘 몰라서 오해했었어요. 두 번째는 어땠냐면요, 나중에 아메이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저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똑같은 반복을 통해서 능숙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손을 잡아주는 파트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또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또 저는 학습하는 이 자리를 계속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크게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야흐로 진짜 100세 시대죠. 이분들은 다 100세가 넘는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해요. 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만약 포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울 거예요. 100살 넘으신 분이 하신 말입니다.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알아두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생각하며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속에서 저는 생각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저한테 되게, 제가 이분을 어디지? 국제영화제 해운대에서 국제영화제 가가지고 저희들 무대를 꾸몄었잖아요. 그때 뵀던 분인데, 1935년생이에요. 87, 지금은 아마 90 가까이 되셨겠네요. 이분이 지금이야말로 아메이 하기 가장 적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SP를 성취하시고. 이분은 교사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야 나한테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를 알차게 채울 수 있는 이 일을 해나가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SB를 가셨고요. 그때 고크루즈를 외치고 내려가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때 해도 좋아요. 그치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좋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내년이 가족 동반 리더십 세미나가 발표되었죠. 푸꾸옥입니다. 자, 모두 각자 지금 6, 7, 8이네요. 벌써 6, 7, 8, 3개월 집중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3개월로 더 멋진 내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 꿈 꾸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너무 좋아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서로가 더 사랑하게 될 순간 우리 꼭 푹꼭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왔습니다. 욕심 부렸나 봐요. 진심이 전달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성장도 있으시길 바라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